안녕하세요. 마홍일 대표입니다. 마홍일 대표의 데일리 줄기세포 시황입니다. 자, 줄기세포에 대해서 저는 금융학적인 관점에서 또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여러모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메디포스트. 네, 메디포스트를 거래를 하는 사람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의 주요 섹터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줄기세포에 관련된 또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 투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영업이익만 보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하는데, 우선 그만큼 많은 연구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인건비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에 관련된 특허 같은 것도 갖다 쓸 수 있고요. 기술적인 협약 이런 것도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줄기세포 자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메디포스트의 대표는 의학박사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출신인데, 줄기세포에 관련된 약으로 우리의 희귀병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들을 줄기세포를 통해서 뭔가 근원적인 치료를 강화시킵니까?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의 윗단계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무언가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치료를 한다. 자가치료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항노화와도 이제 많이 연관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많아지면 그 사람이 늙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을 때가 이제 젊을 때인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서 많은 질병들이 생기죠. 네, 그런 질병들은 사실 예전에 제가 어떤 통계 분석을 봐보니까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해요. 자, 왜 높을까요? 네, 그때보다 지금 의료기술이 더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한갑잔치 했죠. 네. 60세만 되더라도 한갑잔치 했는데, 지금은 60세가 되면은 한갑잔치 안 해요. 왜냐면 90세까지 거의 많이 사시니까. 저희 할머니도 93세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살면은 그만큼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몸의 저항력과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모르고 안 좋은 것들이 왔을 때 그거를 싸우는 그런 면역 체계가 약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줄기세포 같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때 이석준 원장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줄기세포에 관련된 효능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것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민감요법과 서양의학의 다른 점은, 서양의학은 뭐예요? 무언가 철저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효능을 확실하게 냈을 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냥 기분적으로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옛날에 상처나면 된장 부치고 이랬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효과가 확실한 약들을 발굴해서 그걸 썼을 때 효과가 나왔을 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줄기세포는 지금 발견한 것보다도 더 많은 효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발견이 되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네. 자, 라성창 박사도 그런 말들을 하죠. 자, 지금 현재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약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상품들이 어떤 게 있나 봐볼게요. 우선 카티스템은 연골 치료제, 연골 결손 치료제인데, 현재 FDA에서는 1상, 2상, 임상 실험을 승인했고 한 3분의 2 정도가 승인된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승인이 돼서 이제 시작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연매출이 한 100억 원 정도 나온다고 했네요. 근데 이제 한 5천 개 정도 판매가 됐는데 100억 원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원가나 물량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지금은 줄기세포 치료제 자체가 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승인이 되고 제품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가격은 내려가겠죠.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보톡스도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 10만 원이면 맞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카티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골 치료제인데, 연골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고, 우리나라에 승인된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승인되기 되게 힘듭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3분의 2가량 진행이 됐다. 1상 실험, 2상 실험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로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게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뉴모스템이라는 또 약도 있어요. 이거는 기관지 폐혈정증 치료제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3분의 2, 미국에서 3분의 2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기관지에 관련된 약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도 줄기세포에 관련된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뉴로스템,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3분의 2가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네,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병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알츠하이머를 겪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나이가 많이 노화와 함께 오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손들 옆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듦을 주는 나보다도 그 주변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승인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밀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매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으로 책임을 갖고 가겠다라는 뭐 이야기도 했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또 앓을 거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료가 조금이라도 된다는 전제만 조금만 깔린다 하더라도 약의 효능이 있다는 건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임상 실험의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죠. 현재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그 딱 정해져 있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안 좋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를 개선시킨다. 굉장히 AI적인,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적인 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지금 약들 얘기했어요. 약들 얘기했는데 뭐 연골에 관한 거, 기관지에 관한 거, 또 알츠하이머에 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LG화학이랑 같이 또 뭐 공동 개발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을 어떻게 보면 OEM으로 만드는 개념인 거죠. 자, 개발하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뭐 개발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 지금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연구진으로서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임상 시험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가치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메디포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사실 약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약이라고 말한다면은 뭐 조금 뭐 성적일 수 있지만은 비아그라가 원래 심장약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으로서 상당히 많이 쓰이죠. 비아그라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면은 아마 엄청나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줄기세포의 약이 굉장히 고가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효능이 생긴다면, 특히 효능이 생긴다면 엄청난 이슈가 되고 그 기업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특허와 기술력과 노하우의 싸움이지 이거는 무슨 제조처럼 공장에서 많이 찍어낸다고 그만큼 그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제대로만 돼도 이게 엄청난 세계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왜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냐면 미국의 FDA 승인이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에 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약이나 지금 FDA 승인을 3분의 2가량 진행을 했단 말이죠. 뭐 여기서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메디포스트의 특징은 굉장히 연구 인력들을 계속 확충하고 연구에 주력을 하죠. 그렇다면은 수익이 난 부분도 계속 지속적인 무언가의 약을 개선하고 특허권을 따서 더 좋은 약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저는 뭐 증권 전문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머니투자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가치 투자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약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부각화된다면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내표였습니다.